안녕하세요. 네, 이웃의 책 8번째 촬영.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8번째 촬영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웃 이강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웃의 책 독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에듀 플랫폼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강숙이라고 합니다. 저의 하는 일은 강의를 하는 일과 워크숍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크숍과 강의를 하시고 워크숍을 설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강의와 워크숍의 주제가 어떤 걸까요? 강의는 이제 큰 틀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소주제로 들어가면 청렴, 반부패와 관련된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민주시민 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주로 요즘 그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원탁회의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탁회의라고 하면 뭐 이제 큰 틀에서 뭐 정책, 국가 정책이나 뭐 지방 정부 정책, 또 뭐 작은 규모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로 하는데 제가 진행할 때는 주로 시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여러분 저 배경 뒤에 요게 보이실 텐데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안산에 있는 토닥토닥 괜찮아라는 카페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밑에 정보란에 이 카페에서 운영하는 SNS 주소도 함께 기록해 둘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평소에 책은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요. 네네. 예, 책을 읽긴 읽는데 주로 이제 제가 그 강의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책들에 주목을 해서 좀 읽는 편이라 네, 좀 다양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네요. 그러면 강의 관련된 주제면 청렴 아니면 부패 또는 민주시민 교육 네네. 이런 것들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원탁회의를 설계하는 뭐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낼까 하는 그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용어가 생각나는데 혹시 퍼실리테이션? 네, 맞습니다. 네네. 예.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퍼실리테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하는 건지 알 텐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평소 그런 책들을 주로 읽으시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즐겁게 읽었던 책 최태성 선생님의 역사의 쓸모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역사의 쓸모 지금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의 쓸모라는 책인데요. 네. 지금 이 책을 선정해 주셔서 저도 오늘 촬영 오기 전까지 읽어봤는데 읽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읽는 큰별쌤의 역사 공부 한국사 이야기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네. 큰별쌤 해가지고 큰 관심이 사실 없거든요. 아이들이 읽는 만화 역사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 이야기나 강의 하면 보통 설민석 선생님 많이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이분이 이 책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후루룩 읽기는 되게 편하게 뚜루룩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역사의 쓸모 제목이 재밌습니다. 역사의 쓸모. 네. 그렇다면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이 현대 사회에 어떤 쓸모가 있다는 뜻인데 이 책의 주요 메시지와 선생님이 선정한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이 책은 어떤 마치 그 동화를 읽는 듯한 동화. 예. 네. 그다음에 뭐 즐거운 어떤 한 장면에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역사를 쉽게 알 수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배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뭐 최태성 선생님을 알거나 역사의 쓸모를 이미 알고 이 책을 저도 구입한 게 아니에요. 예, 여기 토닥토닥 괜찮아가 작은 동네 책방이기도 하거든요. 이곳에서 이렇게 보다가 제목을 봤는데 역사의 쓸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 쓸모라 함은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하고 제가 이제 집어들었는데 정말 이거 가지고 집에 간 날 뭐 쉬지 않고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아, 네. 쉬지 않고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 네. 저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통 지금 저희 이 방송이 사실 표방하고 있는 건 책은 거들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방송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책의 이야기가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요약해온, 아니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진행자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가져왔는데 선생님 또한 이 책을 보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또 이 방송이니까 독자분들께 소개해 줄 만한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 책을 손에 들고 놓지 못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 그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현대 사람들이 뭐 고급 스포츠로 골프를 꼽는 것처럼 그 옛날에는 이제 귀족들이 즐기던 스포츠가 있었는데 그게 매사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매를 훈련시키고 사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 한 마리의 값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를 날려보내기 전에 그 주인의 이름을 하얀 깃털에 적어서 매 다리에 이렇게 매달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것들을 매를 훔쳐서 요거를 딱 떼고 그리고 자기 거로 바꿔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요 매 다리에 이렇게 달았던 그 하얀 깃털의 이름이 시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침이 예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뭔가 딱 하고 이렇게 안 그런 척하는 걸 시침이 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유래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침이 떼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와닿는 거 때문에 여기에 매력을 발견한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강의에 좀 이렇게 활용하는 적용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예, 조선시대 학자 김육입니다. 김육 선생님을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인물 중에 김육 선생님은 조선시대 학자이신데 예, 김육 선생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굉장히 일생을 바쳐서 힘쓴 게 뭐냐면 대동법을 네, 이제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동법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조선시대에 세법은 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 땅에서 나오는 그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전세와 그 다음에 역이라고 그래서 군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부름받아서 뭐 일을 하는 역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공납이라는 제도는 어쨌든 그 지역 특산물을 이제 국가에, 나라에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똑같이 배분이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백성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 세금으로 내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사례로 어떤 게 나오냐면 제주도가 나오거든요. 제주도의 공납물은 귤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귤이 처음에 달릴 때 이제 그 관아에서 나와서 나무에 달린 귤의 숫자를 센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확철이 되면 얼만큼 내라라고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사실은 뭐 농사를 지으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우리들도 다 알고 있듯이 처음에 매달린 열매가 가을에 다 추수를 수확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제주도 같이 비바람이 굉장히 거센 지역에서는 그래서
가을에 귤을 이제 공납으로 바칠 때 되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때 관아에서 내놓은 그 대안이 뭐였냐면 대행하는 대행업자를 놔뒀어요. 그걸 방납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 공납을 바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방납업자한테 뭐 대신 내게 해라라는 제도이긴 한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그 백성을 수탈하는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귤 한 상자가 10,000원이라고 하면 방납업자한테 이 귤을 대신 이제 내게 하면 10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방납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제 관아에 자기가 세금을 귤로 직접 내려고 하면 트집을 잡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작으냐? 색깔이 뭐 너무 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방납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 대신 이렇게 방납업자는 그 많이 챙긴 이 돈 중에 일부를 관아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때 바친 그 돈을 인정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인정. 여러분 요즘에 인정머리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때 그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거를 좀 덜어주고자 해서 세금은 모두 다 쌀로 대신하는 대동법을 시행하고자 자기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함께 사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정진한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정진해 나가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육 선생님의 일화를 간단히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 대동법의 그 3가지 법 중에 여기서 소개되는 게 그 공납제도 때문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신 그 청년 부패와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부패의 카르텔인 거죠. 그 관아의 사또 아무튼 관리와 그 방납업자들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맞아요. 들고 그 김육 선생님의 이거를 저도 같이 봤었는데 이게 평생 동안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한 사람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족적을 남겼을 때 그 사람의 주변 인물들, 즉 가족들은 함께 희생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요. 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꼭 주목은 한 사람이 받지만 그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주변 인물들도 함께 공이 있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최태성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길게 내려오는 역사의 한 현장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은 유명한 누구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개라고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좀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을 읽으면서 저도 후대에 남길 아무개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태성 선생님도 이 안에서 자신의 말로 소개되는 얘기 중에 역사 이야기가 아닌 걸로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안 봤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저는 봤어요. 보셨구나. 네네. 거기에 나오는 어떤 소개글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아무개라고 할 수 있는 이름 없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지금 이 시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 역사 속의 한 부분들을 떠받치고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동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언론이나 신문이나 아무튼 기타 등등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알려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가 아까 그 민주시민 교육 하신다고 했잖아요. 민주시민, 우리나라가 민주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많았을 텐데 우리는 사실 민주투사로 알려져 있는 몇몇 분들 말고는 모릅니다. 네네.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 저희 이 방송이 이웃을 얘기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많이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선생님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을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기억에 남는 기록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차이점을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몰랐는데 네. 삼국유사가 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사기보다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이웃을 이야기하기에 좋은 책이었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요. 그래서 네. 삼국유사 조만간 읽어보려고요. 네. 아유, 그동안은 정말 이런 뭐 어쨌든 역사책은 굉장히 좀 어렵고 꼭 뭔가 이 정보가 필요할 때만 그랬죠. 좀 꺼내보는 네. 이제 그런 의미였다면 이거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고민되는 지점들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또 그 교과서적인 네. 삶의 교과서적인 역할도 충분히 해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삼국유사와 사기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사기는 사실 공식화된 어떤 나라의 기록 같은 거라면 유사는 일반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아무개들의 이야기 정도라고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재밌는 이야기들 되게 많은데 제가 조금 도전을 받았던 중에 하나는 정약용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왜 청년부패를 이야기할 때 정약용 선생님도 항상 거론이 되긴 하는데 이분이 다수의 책을 썼는데 다수의 책을 썼던 시기가 네. 유배를 가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쭉 맞아요. 썼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떤 유배를 갔어요.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신세한탄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정말 잘 활용하신 거죠. 그 부분도 대단한데 네. 또 하나는 약간 제 핑계성이 있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만큼의 아예 그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시간이 강제적으로라도 주어지니까 쓰는구나. 네. 지금 선생님도 네. 되게 이번 바쁘시잖아요. 네. 이번 연도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연초에 막 다들 쉬고 있다가 이제 막 바빠지는 이 시기에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고자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그럼요. 말이죠. 생각하는 것도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난다는 거죠. 혹시 선생님 글을 써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의 초등학교 때 네네. 꿈이 네. 그 소설가더라고요. 소설가. 네네. 그런데 네. 사실은 제가 아무리 지금 이제 제가 살아온 족적을 쭉 살펴봤을 때 네. 글을 글답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약간 두려움 때문에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고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저의 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 정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바쁜 시기가 되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스톱이 되고 그렇죠. 나중에 몰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글쓰기라는 게 창의력, 창작력도 분명히 중요한데 정말 물리적인 시간, 엉덩이 붙여서 이렇게 할 수 맞아요.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글은 쓸 수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써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꼭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이분법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나와 동조하는 사람들이 가는 어떤 것에 나도 동조를 같이 해야만 되는 약간 그런 게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안에 좀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 지수가 높은 국가잖아요. 갈등 지수. 예,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가끔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갈등 지수가 높은 것 때문에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뭐 갈등 연구를 했는데 뭐 갈등이 가장 팽배했다고 했을 때 한 해 동안의 갈등 비용이 246조다. 그런데 그거를 개인당 따지면 한 해에 개인당 900만 원의 갈등 비용을 해야만 된다라고 이제 예전에 그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그거를 가끔 인용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 구조 자체를 없애는 데는 뭐 전반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전반적인 노력 안에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들,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의 큰 변화를 생각했을 때 저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좀 하지라는 어떤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나의 책임으로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사실 갖기가 어렵죠. 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언제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꾸준한 개인적인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을 때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참 기쁘죠. 선생님과 저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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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이어서 책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자면 저는 이 책의 내용 중에 해상왕 장보고 네네. 우리 보통 해상왕 장보고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장보고 장군님이 중국에서는 또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분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 인상 깊었던 지점은 금수저도 흑수저도 아닌 위치에서 끊임없는 상상과 도전과 그 꿈을 뭐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도전들을 엄청나게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뤄냈다라는 지점이 지금의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선생님은 혹시 어렸을 때 꿨던 꿈, 아까 소설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커오시면서 성장해 오시면서 지금의 시기에 오기까지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꿈은 무엇인지, 혹시 중간에 혹시 다른 꿈이 있으셨는지, 어쨌든 선생님의 현재 인생에 있어서 꿈의 변천사. 네, 꿈의 변천사.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만 해도 꿈이라고 하면 일과 연계되는 세대의 사람이에요. 라떼 세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선생님.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할 때 이제 교대 시험을 봤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규 범위 내에 있는 선생님으로 진입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을 지금 하면서 살고는 있어요. 네네. 강의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뭐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제가 그냥 뭐 엄청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막 일을 악문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와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거에 따라 와서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저는 이제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뭔가를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정보를 잘 알아서 이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해주고 네네. 하는 일, 강의하는 일이 굉장히 전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할을 좀 건강한 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또 하나 최종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기까지 저를 도와준 아무개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영향력을 미쳤던.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 역할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공동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살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역의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면 그 역할 안에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 거라는 분명한 어떤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사례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단계를 겪을 때마다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었죠. 근데 네. 이 부족한 모습을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는 생각나는 중요한 3명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나를 참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참고 기다려준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제 옆에 계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아, 접니까, 선생님? 저도 배웠습니까? 예, 아이고. 선생님도 네. 속합니다. 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되돌아보면서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격려해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나보다 오늘이 조금 낫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네. 예, 이게 목표입니다. 그냥. 네. 예, 예. 그렇다면 현재 지금 그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현재 선생님의 도움이 닿고 있다, 그러니까 도움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사람 또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 안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의 강의는 뭐 전국에서 하지만 지역 활동을 제가 안산에서 쭉 하고 있는데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좀 역량 강화가 서로 돼야 되는 면이 있을 때 뭔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없는 거에서 뭔가를 창조해낼 때 누군가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샘플을 보여주면 굉장히 그렇죠. 예, 쉽거든요. 도전하기가. 네. 근데 그 샘플이 제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뭔가 만들어서 이게 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예. 이렇게 하는 역할을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조금이나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었듯이 저 또한 창업 컨설팅을 받고 있었고 저 또한 창업을 꿈꾸고 있다 보니까 함께 하게 되는 생각들이 대부분의 그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그 업체의 대표도 본인이 어떤 일어났던 걸 바탕으로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네. 선생님도 그렇고 저 또한 자본이 없는 사람들, 무자본인 사람들이 창업이라는 걸 꿈꿀 때 그 소자본이 있다면 충분히 실패하든 성공하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건데 공부도 공부지만 노력도 노력이지만 돈이 없어서 아예 시도 자체를 못 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나중에 직접적인 그냥 정보 전달,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제가 좀 사업이 커지면 일부 금액을 세이브해 둬가지고 창업 정부처럼 소액이지만 그 창업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엄청 훌륭하시네요.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아, 네. 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일을 했던 그 시절부터 이어오던 그 어떤 선생님 그 투명 청년 관련된 강의 일을 함께하는 어떤 그 그룹 네, 있는 걸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안산에 예전에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함께 저희가 훈련받아서 뭐 지역사회 아니면 어쨌든 뭐 대한민국 내 어느 곳이라도 이제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반부패 교육을 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동아리 이름은 청렴센터고요. 스스로 굉장히 서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서로 격려하고 공부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또 학교를 통해서 청년 강의를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책 역사의 쓸모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저희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제안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어느 사람들, 어느 분야 아니면 어떤 연령대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없었네. 저는 이제 이거를 네. 사실은 좀 전 세대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네. 이제 학생들이 역사라는 것들을 자꾸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 그렇죠. 있다 보니까 공부하고 연관돼서 어렵고 좀 힘들게 자기를 귀찮게 하는 거가 아니라 굉장히 즐겁고 이런 그 어떤 선조의 발걸음들이 사실은
나의 발걸음에 굉장히 빛이 되어준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또 자기의 발걸음도 아무렇게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후대에 굉장히 좋은 역할, 또 등대가 되어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 네. 비록 이름을 역사책에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방금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정말 정확한 정리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 같으면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서 많이 몰랐는데, 역사를 생각했을 때 그냥 이제 역사도 아니고 국사라는 과목으로 공부만 했었죠. 네, 시험 보기 위해서. 네, 세계사는 더더욱 몰랐고, 세계사는 몰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삶 속에서 내가 겪는 고민과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업적이 기록되기까지 이런 엄청난 내적, 외적 갈등들을 겪어왔다. 맞아. 근데 그거를 극복했냐, 못했냐, 라는 그 지점이 있고, 그랬을 때 기록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하신 분들도 알고 보면 그렇게 유명하거나 훌륭한 분이 아닐 때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반대의 부분도 있는 건데, 그 원균, 이순신과 원균 얘기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에 비해서 원균은 뭔가 배신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해하고자 노력, 아까 태극기 부대 때도 얘기했지만, 이해하고자 노력하면 이해 못할 게 없다. 네. 그냥 이해하고 싶지 않고 내 것을 지키고 싶고 내가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분법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이 그렇게 되는데, 학생분들, 저도 학생 시절부터 젊었을 때부터 역사를 좀 깊이 알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에서 해요,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좀 더 일찍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꼭 그러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책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또 진행하다가 나오면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선생님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아까 간단히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 지금까지 위치에 오기까지 주변에 돕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지점이 궁금해요. 아까 역사 얘기 이 책 정리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게 얼마나 자주 있었으며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일을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네, 극복하는 경우보다. 혹시 그런 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때가 그래도 몇 번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한계를 느꼈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계속 성장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머물러 있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딱 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좀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그렇게 좀 가라앉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은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막 나를 접으려고 할 때, 또 이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이제 소생을 해서 그래도 작은 부분이나마 내가 또 그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또 열심히 해보자 라고 다시 일어나면 또 어떻게 또 이게 막 불같이 또 마음이 또 동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몇 번의 이런 기복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나는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것들을 막 무슨 내가 이제 그 받은 것들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게 뭐가 막
재산이 많거나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나는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돌려주는 것들이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한테 좀 나는 그냥 이 시점에 요거를 베풀 수 있으면 요거를 베풀자 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이강수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다른 질문을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 민주시민교육 강사, 그리고 워크숍 설계하시고 청년부패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요 일을 하면서 나 이 일을 하기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어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나는 대상자들이 좀 그 반부패 청년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직자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기관에 가서 강의 한 번 했다고 이 사람들이 훅 변했다는 걸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옛날보다 네네, 지금이 그럼요. 훨씬 투명해지고 청렴해졌다는 걸 우리가 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쨌든 내가 거기에서 뭔가 그래도 역할을 해냈다라는 그런 기쁨도 있고요. 네. 사람들이 꼭 이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거의 다거든요. 사실은 네네. 대부분 알고 있는 정보지만 새롭게 좀 모아서 재미있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진짜 즐겁고 막 행복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경험상 중요한 일, 필요한 일, 그리고 반복 학습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 정말 깨닫거든요. 알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 사실 배우면 그랬었지 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반복 학습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희 영상도 반복 시청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 청년부패 이 강사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까 그 에듀 플랫폼 네네. 혹시 에듀 플랫폼도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트가 거기 사이트 없습니다. 아직 없으십니까? 네네네. 그럼 개인 SNS로도 네. 선생님 어떤 활동 모습이 있는 게 지금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블로그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강의 활동하고 이제 그 워크숍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다가 올려요. 그래서 좀 지금 시기가 아주 바빠서 잠깐 못 올리고 있지만 이제 한꺼번에 올릴 겁니다. 예, 그럼 들어와서 한번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사실은 제가 하는 이런 반부패 청년 교육은 대상이 공직자이긴 해요. 그러나 공직자 일반만 청렴해서 청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상대방인 우리 국민들도 함께 손뼉을 딱 마주쳐 주셔야 되는 거라서 좀 이제 들어와서 한번 봐주시고요. 예, 함께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청렴해지는 데에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방송을 계기로 이 방송에서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에듀 플랫폼 그리고 이강숙 강사라는 분에 대해서 혹시 아까 그 블로그에 가면 청년 강의가 필요하다 하면 그 블로그에 신청하면 됩니까? 네. 블로그에 신청하면 되고요. 이제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마 이런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할 때는 물론 개별로 전화 연락도 하지만 청렴연수원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청렴연수원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연동도 해놨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청년 강의 신청하실 때 이강숙이라는 이름을 치시면 이제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이렇게 선생님 사진과 나름의 프로필이 있고 다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블로그에도 있고 네. 청렴연수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청렴 강사, 부패 강사, 1타 강사 이강수 강사님 네,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선생님, 내가 부패 청렴 강사로서 나는 이 점이 특장점이다. 나 이런 거 잘한다. 혹시 할 만하신 거 있으실까요? 나를 이제 홍보하는 네. 내 자랑. 네. 네.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반부패 청렴 그러면 엄청 딱딱하고 이제 물론 법령을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저의 장점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현실형으로 제가 또 잘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대부분 평가에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 어머 선생님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괜히 일타 강사가 아닙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일타 강사 맞고요. 네.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요즘은 제가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 창업 막 이런 아까 제 꿈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품 뭐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도 하지만 좀 광범위한 것도 상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상상도 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웃의 책이라는 유튜브 채널 나중에 좀 많이 유명해져서 선생님 자연스럽게 성덕 영상도 이 영상이 성덕 영상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빨리 선생님께서 세바시 같은 곳에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곧 보게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나가고 싶은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방청은 좀 하고 또 시청을 했는데 이제 제가 직접 출연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실명 걸어서 죄송하지만 그 선생님이 조금 방송의 힘을 빌려서 조금 얼굴이 알려지시고 이름이 알려지시면 저는 김창옥 강사님 같은 분급 이상으로 훨씬 잘하실 수 있겠다. 아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받습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렇게 그 이상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꼭. 선생님, 우리 지금보다 더 높은 정상에서 만나요. 네, 그럽시다. 그럽시다. 자, 이제, 정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 얘기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 요거. 받으실 분. 역사의 쓸모 받을 사람. 제가 네. 그냥 제가 그 안산 YWCA 이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 양혜자 회장님한테 이 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분이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셨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잘 모르겠지만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양혜자 양애자 회장님. 이웃의 책 8번째 방송 이걸로 촬영 종료하고 인터뷰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우리 선생님 앞으로 더 많은 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링크에 걸리는 블로그 주소 그리고 이 공간 토닥토닥 괜찮아 카페에 한 번씩 들러봐 주시고요. 청년교육, 민주시민교육 필요하신 분들 1타 강사 우리 이강숙 선생님 많이 불러주시고요.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클로징 멘트 준비되셨죠? 네. 이웃의 책!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봬요, 제발. 안녕.